안녕하세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전 셀프 컨설팅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한다고 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더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아주 중요한 정시전략 용어, 바로 충원율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고, 뭐 들어는 봤지만 자세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전혀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건데, 다 여러분들 모두를 위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준비해 왔으니까 함께 해주시고, 이 충원율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개념을 알고 계셔야 군별 먹이사슬의 원리를 적용하실 수가 있고, 이걸 적용하실 수 있어야 손해보지 않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스나이핑을 노려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정시 전략을 공부하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점수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스나이핑을 해보기 위해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충원이라는 개념은 이 정식 컨설팅의 본질적인 목적과 관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정시 지원 마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들께 정시 전략 영상과 분석 영상을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각종 입시 정보들과 학원 정보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 영상들로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무료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유는 좀 공익적인 목적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취지를 좀 같이 이해해 주시고 함께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실예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좀 떴거든요. 많이 뜬 건 아니지만 조회수가 조금 나오니까 이제 뭐 다른 분들도 뭐 요런 스타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공유해드리는 사례가 늘어난 것 같아요. 뭐 제 느낌이긴 한데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선순환에도 제가 이제 보탬이 되면 좋겠다는 의도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도전을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고민이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어찌 되든 1월부터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다시 시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은 이제 재종반의 윈터스쿨이나 아니면 뭐 독재학원 가서 인강을 듣는 경우가 많은데, 이미 여러분들이 멘탈이 좀 흔들리고 고민이 되는 상태로 그 학원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이런 멘탈 케어가 없이는 그냥 이제 공부가 잘 안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 또 어떻게 합리화를 하는 경우가 많냐면 내가 그냥 공부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런 정도의 어떤 공부 밀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들께 멘탈 코칭을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1월 달에 내가 고민이 되는데 멘탈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하는 경우에는 대치동 빅쌤의 1월 수업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갑자기 광고 훅 치고 들어와서 죄송한데요.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수 정예의 수업이고요. 일단은 2명에서 3명 정도 팀 수업으로 진행을 하는데, 본 수업이 끝나면 1대1로 제가 피드백 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팀 수업과 1대1 수업의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기 때문에 제 수업 여러분들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멘탈 코칭이라는 건 아무도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만의 멘탈 코칭 방법과 함께 또 색다른 언매 수업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형적인 사례와 또 이색적인 사례들로 수강생들이 정말 하나하나 분석하고 이해했는지를 제가 확인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밀도 있고 빠르게 진행을 합니다. 비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수강생들은 언매를 어느새 되게 재밌어 하게 되고 좋아하게 됩니다. 제가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인강에서는 중세문법을 되게 적게 다룹니다. 한 전체 커리큘럼상에서 2강 정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좀 더 자세히 진행을 하고요. 언매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이후에 정규 수업으로 이어질 때 제가 좀 더 신경 써서 AS를 해드리게 됩니다. 2월부터는
문학과 독서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여러분들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 마감되기 전에 여러분들도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이렇게 1월부터 들어오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고정 댓글로 제가 카페 주소 남겨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충원율의 개념에 대해서 또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충원율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스나이핑의 가능성이 커집니다. 충원율이 대체 뭐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원율이란 인원을 추가로 보충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시 인원을 추가로 보충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이 높다고 하면 추가 합격자가 많은 겁니다. 추가 합격자가 많은 거고요. 충원율이 낮으면 추가 합격자가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도는 거죠. 예비 번호가 많이 도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모집 인원이 10명인 학과에서 예비 10번까지 붙을 경우에 충원율은 몇 프로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멈춰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생각해 보셨나요? 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10명인 학과에서 예비 10번까지 붙는다라고 하면 지금 원래 최초 합격자 10명이 다 등록을 안 한 겁니다. 등록을 안 하고 이후에 이제 예비 번호 1번부터 예비 번호 10번까지 붙은 거예요. 그러면 10명이 지금 10명 맞죠? 예. 10명이 지금 전부 다 그 예비 번호로 붙은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10명 전체가 충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가 전부 다 등록을 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10명을 충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최초 인원을 전부 다 예비번호로 충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충원율은 100%가 됩니다. 밑에서 제가 공식을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되는 거고 모집 인원이 10명인 학과에서 예비 5번까지만 붙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전체 인원, 최초 인원 10명 중에 그 최초 인원의 절반인 거죠. 그러면 충원율은 50%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원율의 공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총 모집 인원 분의 충원된 합격자 번호, 합격자 수, 합격자 번호 이렇게 가도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중간에 뭐 1, 2, 3, 4 뭐 해서 10번이 있는데 뭐 얘가 이제 등록을 안 했고 추가로 11번까지 돌았다. 그러면 이제 최종 등록한 사람의 숫자를 명수를 세어봐야 요 이제 충원된 합격자 번호를 제대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총 모집 인원 분의 충원된 합격자 번호 곱하기 100 이렇게 합격자 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요.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첫 번째 경우에는 총 모집 인원이 10명이었고 충원된 합격자 번호가 이제 10번까지다 했으니까 10분의 10 곱하기 100 해서 100%가 되는 거고요. 모집 인원이 10명인 학과에서 예비 5번까지 1번에서 5번까지 다 등록을 했다라고 한다면 10명 중에 5명이 이제 충원된 것이기 때문에 50%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학부모님들께서는 충원율도 예측이 가능하냐? 충원율은 결과론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제가 이제 단연간 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것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영상에서 충원율이 낮을 것 같은 학과들, 높을 것 같은 학과들 찍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주요 대학의 충원율 추이를 개관하면서 먹이사슬의 원리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컴팩트하게 말씀드리니까 좋으시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대학이라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영상에서는 충원율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학교들을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그런 다른 학교들도 다루어 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성대 같은 경우는 올해 모집군 변화와 수능 반영 비율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입결에 있어서 정밀한 분석이 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3년간 통계에 의하면 인문 계열에서는 경영학과하고 사회과학 계열의 충원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들이 등록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럼 우리 학부모님들이 왜 성대 경영이나 성대 사회과학 정도면 너무 좋은데 왜 여길 등록을 안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실 거예요. 바로 아무래도 이제 다른 학교에 성대보다 더 높은 학교에 합격을 한 친구들이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네, 경영과 사회과학 계열의 예비 번호가 돌게 되는 겁니다. 네, 어떤 느낌인지 조금 느낌이 오시기 시작할 텐데 자세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글경과 글리는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예, 글로벌 경영과 글로벌 리더는 좀 제외를 했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연 계열에서는 컴퓨터 교육과 그 다음에 자연과학 계열, 소프트웨어, 수학 교육, 그 다음에 공학 계열의 충원율이 높은 편입니다. 요 학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공통점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충원율 가지고 스나이핑도 해봐야 되고, 이제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그럼 생각을 해보셔요. 얘네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또 얘네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생각해 보셨나요? 자, 이 과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네, 바로 인기학과라는 거죠. 인기학과입니다. 그런데 왜 인기학과인데 충원이 많이 도느냐, 최초 합격자들이 등록을 안 하느냐 이거죠. 바로 이 친구들은 더 높은 학교들에 지원을 할 성적을 갖고 있고 성대 쪽엔 약간 보험식으로 지원을 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시지 않나요? 그 느낌이 드신다면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인기학과들의 경우에는 보통 충원율이 많이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와 고대의 사례를 좀 살펴보면 먼저 나곤에서 서울대를 지원을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연대 고대를 가군에서 지원을 하게 되는 친구들은 성적이 좀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곤에서 이제 서울대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겠죠. 아, 참, 이 군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재생 목록을 정리해 놓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군별 정리한 영상을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대고대에 지원한 친구들은 나군에 서울대를 지원했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나군에서 서울대를 합격하게 되면 연대고대 좋은 학교지만 연대고대 최초 합격을 포기하고 지금 서울대로 다 빠지겠죠. 그럼 이제 연대고대에 누가 들어올 수 있냐면 성서한에 그 성적을 가진 친구들이 스나이핑을 잘 하는 경우에 여기 들어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경우의 수는 연대 고대에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도 성서한에 지원을 했을 나군의 성서한에 지원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군에서 서울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이제 성적이 되게 높은 친구들인 거고, 물론 연대고대에 지원하는 것 자체가 높지만 여기서는 제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나군의 서울대를 지원하는 친구들은 이제 서울대 합격권인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요. 서울대를 스나이핑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서울대 지원하기에는 성적이 좀 부족하다. 연대고대 합격권인 친구들은 불안하니까 나군의 성서한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뽑아볼 수 있으면 되고요. 자연계의 경우에는 이제 약대나 수의대 지원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연대고대 친구들이 나군의 성서한을 지원했을 때는 연대고대에 합격할 경우에는 얘네들이 성서한에 등록을 안 하고 연대고대로 빠지겠죠? 그럼 빈 공간이 날 테니까 이러한 이제 학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나이핑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제가 나중에 영상을 또 올려드릴 겁니다. 자연계의 경우에는 약대나 수의대로 빠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또 기회의 창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잘 생각을 해본다면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울대의 모집 인원이 높으면, 여러분 또 한 가지 퀴즈인데, 서울대의 모집 인원이 높으면 연대 추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바로 생각을 좀 해보셨죠? 자, 서울대의 모집 인원이 많으면 서울대로 다 빨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연대 쪽의 충원율이 연대 쪽의 충원율이 많이 돌겠죠. 왜냐면 연대를 등록하지 않고 서울대로 다 갈 테니까요. 요걸 이해하셨다면 제대로
이해를 하신 겁니다. 다행스럽게도 올해 서울대 모집 인원이 예년에 비해서 좀 늘어났기 때문에 연대 추합도 좀 더 늘어날 거라고, 고대도 마찬가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로 충원율은, 자, 인기학과가 높다 그랬습니까? 비인기학과가 높다 그랬습니까? 예, 바로 인기학과가 좀 더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충원율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복합적으로 놓고 분석을 하다 보면 올해 구멍이 좀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충원율은요, 가나다군 중에 무슨 군이 제일 높을까요? 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건데, 방금 전에 제가 가군과 나군의 사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충원율이 제일 높은 군은 이제 다군이 되겠습니다. 다군. 왜냐하면 보통 이제 주요 대학들이 가군과 나군에 많이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제 가군, 나군에 등록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 다군을 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가군에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 쓰고 나군에 서성한, 성서한 쓰는 친구들은 다군에서 좀 쓸만한 학교들이 없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 좋은 학교들입니다. 또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건대나 중앙대나 이런 학교들을 그냥 이제 정말 보험용으로 이제 넣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보통 가나군의 학교를 합격하면 다군의 학교는 이제 등록하지를 않겠죠. 그렇게 되면 다군의 충원율이 높을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대체 어느 정도까지 돌지 이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면 우리가 스나이핑도 해볼 수 있고 기회의 창도 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런 정보들을 함께 할 텐데요. 어쨌든 통계를 내보니까 인문계열 쪽에서는 건국대 인문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작년에 충원율이 제일 높았습니다. 1822%. 그러니까 이만큼 충원이 된 거예요. 계속 돌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충원율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죠. 그리고 중앙대 경영은 예비 번호가 1889번까지 돌았으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마 놀라실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자연계열 쪽에서는 중앙대 전전공이 충원율이 1395.6%를 기록을 했고요. 보통 건대, 홍대, 다군 충원율이 일반적으로는 얘네들이 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군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지표들을 좀 잘 보신다면 기회의 창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런 걸 가볍게 이해하시면서 챙겨 두시면 나중에 제가 영상을 올렸을 때 잘 이해하실 수 있고 적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군 외에 충원율이 가장 높았던 대학과 학과는 나군 한양대 반도체공학과였습니다. 충원율이 475%. 그래서 이 학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기 학과라는 그런 특성이 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는데, 어쨌든 충원율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면 비로소 정식 컨설팅, 스나이핑과 점수 방어를 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좀 갖춰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정시 용어들과 함께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대치동 빅마우스는 또 다음 영상에서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